깨우침의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해 배운다. 예전에 내게 이런 말을 했던 여성이 생각난다. 10년 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말했어요. 난 떠날 거야. 그러고는 집을 나갔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아보니 남편이 그날 떠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 일은 축복이었어요. 수년 동안 고통받은 끝에 그녀는 남편이 떠난 게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일을 크게 이해하게 되면서 깨우침의 단계에 이른다. 모든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즉각 깨닫기 어렵다. 다음 단계에서는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이 축복이라는 걸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면, 즉 자신의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비록 장애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해도 말이다. 우리는 생각한다. 내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궁금하군.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지속되지 않는다.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10년이 아니라 10주, 10일, 10분이 걸린다. 고통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항상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생각하는 내용이 확대된다는 걸 알면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된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보자. 또는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가족의 죽음을 맞이했다거나 하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제는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겠지. 이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 나는 이 상황을 초월해 지나갈 거야. 그리고 더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어. 앞으로 6년이나 더 우울하게 지내야 한다니 정말 끔찍해. 이런 생각은 지나온 과거의 사고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확고한 두 번째 단계에 있다. 일이 생기기 전에 상황을 빠져나와 막을 수 있다면 깨우침의 세 번째 단계가 일어난다. 생각 속에 나타나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중 어떤 것을 물리적으로 옮길지 결정하는 것이다. 가령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언짢은 말을 했다고 하자.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걸 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저렇게 말할 것이다. 전부 생각 속에서 연기해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했다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빠져나온 셈이다. 그렇게 생각을 통해 이 상황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볼 수 있다. 둘 다 2, 3일 동안 정말 화가 나 있고 심하게 싸울 수도 있다. 친밀한 사이에서 사람들이 피하는 일을 하면 파국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상황극을 미리 펼쳐보고 굳이 그런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할 필요가 없다.
훌륭한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내가 옳다고 할 필요도 없다. 이건 더 높은 단계다.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다.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고 이런 싸움을 물리적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결심한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황을 빠져나온 것이다. 이제 사건은 사라졌다. 전부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물리적으로, 인생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 마음을 사용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을 게 없는 일임을 아는 것이다. 연인 관계에서 내가 옳다고 말하는 대신 상대방의 다른 점을 축복하라. 필요하다면 남은 인생에서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라. 나는 사람들에게 이 단계에 이르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한다. 두 사람이 함께 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관점도 여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깨우침의 여러 단계를 살펴보면 첫 단계에서 우리는 배우가 된다. 사건이나 환경, 다른 사람이 감독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감독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제작자까지 겸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우이자 감독, 그리고 제작자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한때 커리어를 바꾸려고 몹시 고민했다면 이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된다. 애틀랜타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회사를 위해 휴스턴으로 가야 한다면 집을 팔고 텍사스로 운전해서 이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 과정을 그려보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결정하면 된다. 우리의 결정은 상사가 내게 이렇게 할 거야. 일이 이렇게 되어 가겠지. 이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마음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사나 동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들은 화를 낼 거야. 그런 상태까지 갈 필요는 없어. 마음속으로 이미 봤지만 A, B, C, D로 행동하지 말자. 이미 결과를 봤잖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아직 일이 벌어지기 전이야. 이처럼 마음을 이용해 우리의 평생을 제작할 수 있다. 깨우침의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해 배운다. 예전에 내게 이런 말을 했던 여성이 생각난다. 10년 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말했어요. 난 떠날 거야. 그러고는 집을 나갔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아보니 남편이 그날 떠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 일은 축복이었어요. 수년 동안 고통받은 끝에 그녀는 남편이 떠난 게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일을 크게 이해하게 되면서 깨우침의 단계에 이른다. 모든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즉각 깨닫기 어렵다. 다음 단계에서는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이 축복이라는 걸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면, 즉 자신의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비록 장애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해도 말이다. 우리는 생각한다. 내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궁금하군.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지속되지 않는다.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10년이 아니라 10주, 10일, 10분이 걸린다. 고통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항상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생각하는 내용이 확대된다는 걸 알면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된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보자. 또는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가족의 죽음을 맞이했다거나 하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제는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겠지. 이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 나는 이 상황을 초월해 지나갈 거야. 그리고 더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어. 앞으로 6년이나 더 우울하게 지내야 한다니 정말 끔찍해. 이런 생각은 지나온 과거의 사고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확고한 두 번째 단계에 있다. 일이 생기기 전에 상황을 빠져나와 막을 수 있다면 깨우침의 세 번째 단계가 일어난다. 생각 속에 나타나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중 어떤 것을 물리적으로 옮길지 결정하는 것이다. 가령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언짢은 말을 했다고 하자.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걸 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저렇게 말할 것이다. 전부 생각 속에서 연기해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했다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빠져나온 셈이다. 그렇게 생각을 통해 이 상황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볼 수 있다. 둘 다 2, 3일 동안 정말 화가 나 있고 심하게 싸울 수도 있다. 친밀한 사이에서 사람들이 피하는 일을 하면 파국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상황극을 미리 펼쳐보고 굳이 그런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할 필요가 없다. 훌륭한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내가 옳다고 할 필요도 없다. 이건 더 높은 단계다.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다.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고 이런 싸움을 물리적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결심한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황을 빠져나온 것이다. 이제 사건은 사라졌다. 전부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물리적으로, 인생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데 마음을 사용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을 게 없는 일임을 아는 것이다. 연인 관계에서 내가 옳다고 말하는 대신 상대방의 다른 점을 축복하라. 필요하다면 남은 인생에서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라. 나는 사람들에게 이 단계에 이르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한다. 두 사람이 함께 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관점도 여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깨우침의 여러 단계를 살펴보면 첫 단계에서 우리는 배우가 된다. 사건이나 환경, 다른 사람이 감독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감독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제작자까지 겸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우이자 감독, 그리고 제작자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한때 커리어를 바꾸려고 몹시 고민했다면 이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된다. 애틀랜타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회사를 위해 휴스턴으로 가야 한다면 집을 팔고 텍사스로 운전해서 이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 과정을 그려보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결정하면 된다. 우리의 결정은 상사가 내게 이렇게 할 거야. 일이 이렇게 되어 가겠지. 이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마음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사나 동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들은 화를 낼 거야. 그런 상태까지 갈 필요는 없어. 마음속으로 이미 봤지만 A, B, C, D로 행동하지 말자. 이미 결과를 봤잖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아직 일이 벌어지기 전이야. 이처럼 마음을 이용해 우리의 평생을 제작할 수 있다.